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코스에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타이머 카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PWM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WM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 우리가 앞서서는 일반 방식, 그 다음에 CTC 방식에 대해서 타이머 카운터를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타이머 카운터에서 PWM 모드 또는 PWM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PWM이라는 자체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다,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WM 신호는 그럼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요, 직접적으로 이 PWM 신호는 B포트의 5번째 비트인 PB4를 통해서 나옵니다. OC0인데요. Output Compare 포트라고 그래가지고요. AVR의 B포트에 B4 비트가 있습니다. B4 비트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어떤 신호가요? PWM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타이머 카운트와 PWM 이런 신호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표를 다소 보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자세히 들으시면 이 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PWM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0서부터 8비트 타이머일 경우에는 255까지 세는 거죠. 255까지 셉니다. 쭉 셌다가 떨어지고 셌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PWM 방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0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세는데요, 중간에다가 여기까지 세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프로그램 시간에 배웠었죠.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Output Compare Register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비교하여라 라고 어떤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OCR이라고 하는 이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세라. 여기는 255포인트예요. 255보다 작은 여기까지만 세라 그러면은 카운터가 0서부터 세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까지 다 셉니다. 여기까지 다 세는데 이렇게 세다가 자 셉니다. 세다가 여기에 딱 걸리죠.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 OC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B4 핀입니다. 자, 여기하고 딱 같아지는 순간 1이었던 신호가요. 요 카운터를 요거보다 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5고 요 꼭대기가 255예요. 여기가 50이라고 그래 봅시다. 50이면은 카운터가 쭉 세다가 50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1이었던 신호가 0으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고 다시 0으로 돌아올 때 카운터가 0으로 떨어질 때 다시 1이 돼서 쭉 가다가 이 숫자 50을 만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숫자를 좀 변경해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쭉 1이 되다가 요 숫자하고 같아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B4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255가 되면 당연히 이제 변하고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라라고 하는 아웃풋 컴페어 매치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0서부터 세어가는 도중에 그 숫자하고 같아지면은 그 B4 핀으로 출력하던 출력이 이렇게 1에서 0으로 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호를 보면 요게 B4 포트로 나가요. B4 참 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신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펄스의 폭이 지각각이죠. 여기 여기 펄스 폭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렇게 펄스 폭이 틀린 신호를 우리가 무슨 신호라고 한다고요? 네, PWM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PWM 신호는 왜 만들어내는 것일까? 요거는요, 요 신호를 대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할 게 뭐냐면 모터의 속도를 바꾸는 데 쓸 건데요. 우리가 모터는 전원을 이렇게 모터 구동 전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5V면 5V. 그래서 이 5V는 직류란 말이에요. 이렇게 5V. 이게 0이면은 5V가 이게 직류를 이렇게 쭉 보내줍니다. 그럼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5V를 보내주고 있다가 갑자기 3V를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직류 모터는 전압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3V를 보내주면은 이 직류 모터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아하, 전압을 바꾸면은 모터의 전압을 바꾸면은 속도가 줄어드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PWM 신호는 어떨까 그러는데, 자, 여기를 보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5V 일정한 5V 신호가 있는데요. 이런 5V 신호가 있어요. 이런 5V 신호. 이거는 직류이기 때문에 그냥 5V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직류 5V를 보내주지 않고 이런 신호를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내줬냐면요. 요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5V였지만은 여기에서는 0으로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한 주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t분의 t1 요거를 듀티 레이시오,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은 5V 이하로 나옵니다. 뭐 3V면 3V,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5를 하잖아요. 5를 하면은 전압이 5V가 아닌, 이게 더 짧으니까요. 5V가 아닌 낮은 전압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터에 이렇게 일정하게 5V 전원을 인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0으로도 떨어졌다가 또 1로 붙었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5로 올라갔다가 이런 전압을 인가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압이 5V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모터가 5V에는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PWM 신호를 보내주면은 이 전압의 평균 값이 낮아져요. 5V 이하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WM 신호는요, 이 듀티 사이클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듀티 사이클의 비율을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비교하는 숫자를 위에다 놓느냐 아래에다 놓느냐, 그러니까 더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펄스 폭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세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펄스 폭이 좁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놓으면 밑으로 내릴수록 펄스 폭이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평균 전압이 낮아지는구나. 그러므로 모터의 속도는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위로 올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 위로 올릴수록 극단적으로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반드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중간에 놓으면은 어디에서, 이런 중간에 놓으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0V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전압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모터의 속도도 낮아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 카운터에서 이 PWM 신호는
여러 부분에서 응용되는데 특히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균형 로봇을 만들 때 바퀴 2개짜리 있잖아요. 균형 로봇을 만들 때 그 균형 로봇에서 물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PID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모터의 전원에 입력한 신호는 그 기울기 또는 그 각도에 따라서 거의 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갔을 때는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걸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면은 그 멈춰야 될 부분에서 순탄하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멈춰야 될 부분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러한 PID 제어에 의해서 뭐냐면은 신호를 듀티비를 낮게 해가지고 점점 낮게 해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정점에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일 프로그램은 바로 요 듀티 사이클의 비율.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한 주기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라고 하면은 요거가 한 주기의 신호 길이를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V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요 시간을 t1이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듀티 사이클은 t분의 t1입니다. 요 비율을, 그러니까 요 t1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전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절해서 우리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호를 어떻게 보내면 될까? 모터에 다행히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터 드라이버는 정말 그 PWM 신호를 받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어 신호가.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DC 모터 드라이버에 입력하는 제어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B4에 바로 PWM 신호를 보내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PWM 신호를 보내는데 아주 제대로 됐어요. 왜요? 여기에 PWM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B 모터에 이제 요걸 1로 해놨을 때죠. Enable B. B 모터의 두 번째 모터의 정방향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신호입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자, 이 얘기는 뭘까? 자, 일단 여기에다 B번 모터를 돌린다고 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놓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정방향으로 돕니다. 0을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는 미리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PWM 신호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신호를 집어넣어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좁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것이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평균 전압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것을 요 듀티 사이클,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요 사이를 조절함으로써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를 하면서 이 PWM 신호를 보냄으로써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은 이렇게 제어 신호가 모터 드라이버의 제어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모터인데, 모터 드라이버, 이제 AVR인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B6에다가는 항상 2를 집어넣어요. B 모터, 요게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를 넣고, 요 B4에다가 어떤 신호를 집어넣냐면, 바로 카운터에, 타이머 카운터에 PWM 신호를 집어넣어요. 요런 PWM 신호를 집어넣으면, 돌아가게 했다, 멈추게 했다, 돌아가게 했다, 멈추게 했다, 돌아가게 했다, 멈추게 했다. 이런 신호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돌아가게 하면 꾸준한 속도로 돌아갈 텐데, 이게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하니까 그 간격에 의해서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그 간격에 의해서 이 DC 모터의 돌아가는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자, AVR 스튜디오, 그 다음에 New Project, AVR GCC, 그 다음에 023, A023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AVR Simulator, 그 다음에 atmega 128입니다. 메가 128. 메시. 자, 그럼 이것을 여기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 여기에서, 이거 되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샵, define, f, cpm, 160000023 include AVR H util delay.h. 여기서는 일반 모드하고 CTC 모드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되거나 아니면은 매치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인터럽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define delay reset define 1이다. 그 다음에 main, 그 다음에 무한루프를 만듭니다. while 2 0.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꼴을 완성을 합니다. 이건 인터럽트를 써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샵 include, 왜냐면은 OCR 레지스터의 값하고 비교해서 떨어져야만이,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듀티 사이클의 그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써야 됩니다. AVR INTERRUPT.h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B포트에 B4하고 B6가 뭘까요? 요 B4하고 B6가 결국은 출력으로 결정이 돼야 되죠. 예. 왜냐면 이거 입력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모터로 출력되는 신호거든요. 이게 PWM 신호가 결국은 요 모터로 출력되는 신호입니다. 요
enable B도 요 모터 드라이버에 그 인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 B4하고 B6는 뭐냐면은 바로 모터로 출력해야 되는,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AVR이 여기에 있죠. AVR이 여기 있으니까 AVR에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B4하고 B6로 데이터가 L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 비트로 해야 됩니다. 자, 출력 비트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B포트에 B4와 요게 이제 그 PWM 신호가 나가는 데죠. PWM 신호. B4와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B4와 B6. B6 요건 뭐죠? 바로 DC 모터 드라이버의 B모터를 돌릴 준비를 하는 거죠. 돌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를 DC6를 출력 비트로 해야 돼요. 출력 비트로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DDR 데이터 디렉션 오브 B포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죠. 0B에 6번째니까 요게 7번째, 여기 1. 그 다음에 4번째니까 0, 1, 0. 그 다음에 1, 0, 0, 0, 0.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한 첫 번 0, 1, 2, 3, 4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세트를 해도 되는데 요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비트 shift left 뭐냐면은 PB4 이렇게 하면 PB4가 사실은 4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매크로로.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확실하죠. 그거하고 5와 1 shift left PB6를 전부 출력으로 정하여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으로 정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렇죠.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초기화한다. 자, 초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가 있죠. 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 요 세 개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도 해줘야 될까요? 바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0일까요? 요것도 몇 개 얼마까지 셀까 요것도 세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죠. 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R0에서요. 먼저 우리가 PWM 파스트 PWM 모드로 해야 됩니다. 요걸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코렉터는 페이스 코렉트 PWM은 이렇게 올라갈 때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업 카운팅, 다운 카운팅 둘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 파스트 PWM 모드로 해야 되니까 WGM
01과 WGM00을 전부 다 1로 세팅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one shift left wave generation mode 00 요것도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left WGM 01 요것도 1로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1로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가서 살펴보죠. 이렇게 fast PWM 모드로 했습니다. 이건 업 카운팅 할 때만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그 PWM 모드일 경우에 이제 그 PWM 모드일 경우에 fast PWM 모드일 경우에 그때 콤 0과 콤 1을 어떻게 컴페어 아웃풋 모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요. 우리가 쭉 하고 있다가 OCR의 값과 같아지는 순간에 이렇게 0으로 떨어지도록 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1이었다가 비교하는 순간 OCR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는 순간 0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다 세고 나면은 다시 256에서는 다시 1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해요. 그럼 어딘가 잘 봐봐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어딘가 잘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웃풋 컴페어 OCR과 같아지면은 출력이 0으로 되고 그 이전에는 1이란 뜻이죠. 예, 요건 뭐예요? OCR과 같아지면은 1이 된다. 요거는 0이었다가 같아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지금 뭡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쭉 1이 됐다가 OCR과 같아지는 순간 0으로 떨어져야죠. 0으로 떨어지니까 바로 뭐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콤 01만 1로 세팅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와 one shift left 콤 01 요거를 1로 해놓습니다. 자, 또 뭐 할 게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분주를 결정해야 되는데 분주는 그냥 16MHz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16MHz를 그대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원래 CPU 클락과 같이 동작한다. 즉 16MHz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CS00만 1로 해놓으면 되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그거 바꿉니다. CS00만 1로 해놓습니다. 자, CS00만 1로 해놓습니다. 여기 좀 모질라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은 원래 위에서 한 거요. 원래 위에서 한 거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 요거에다가 더하라. 뭐죠? one shift left CS00 요거를 같이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타이머 카운터 제어 레지스터 값은 다 설정을 했습니다. 요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PWM fast PWM 모드로 동작하고요. PWM 모드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OCR과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을 때요? 타이머 카운트 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에서 0으로 바뀌어라. 어디를? B4 비트를. 그렇죠? B4 비트를 OCR하고 TCNT 타이머 카운터의 값이 같아질 때 B4 포트를 1에서 0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요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였을까요? 그냥 16MHz를 그대로 쓰겠다.
요거는 그리고 분주는 16MHz를 16MHz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걸 안 했네요. 자, 타이머 interrupt mask register. 요거는 이제 이렇게 타이머하고 카운터하고 OCR의 값이 같아질 때 듀티비를 바꿔야 되거든요. 듀티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해야 되죠. 자, 그거를 보러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있네요.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서요. 마스크 레지스터에서 OCR의 값하고 그 다음에 OCR의 값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타이머 카운트의 값이 같아질 때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그러려면 어떤 비트를 1로 해놔요?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제로, 요거를 1로 해놓으면 되죠. OCI 제로, 요거를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제로, 요거를 1로 해놓으면 됩니다. 요거를 1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1로 해놓으면은 요 인터럽트를 쓸 수 있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타이머 제로 컴페어 아웃풋 매치드 핀, 요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쓸 수가 있어요. 인터럽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 0를 1로 해 놓습니다. 자, 가지고 여기에서는 one shift left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 0, 요거를 1로 해 놓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요. output compare 요걸 1로 해 놓습니다. 요것은 무슨 뜻입니까? OCR의 output compare register의 값과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의 값이 같아지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그때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의 이름은 뭐죠? ISR. 여기 제가 여기 적어놨었죠? ISR 뭐죠? 타이머 제로 컴프 벡트, 요겁니다.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 인터럽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즉 뭐냐면은 ISR 타이머 제로 그 다음에 compare output 그 다음에 pin 벡트, 요 인터럽트를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 값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요. 플래그 레지스터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죠.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레지스터, 요거를 1로 해놓습니다.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레지스터. 자, 그거를 세팅합니다. 자, one shift left output compare flag register 0일 겁니다. 그거를 1로 해놓습니다. 자,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OCR의 값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타이머의 그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플래그를 세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얼마까지 세었을 때 1을 0에서 바꿔라.
그 카운트할 숫자를, 비교할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TCNT와 타이머 카운터 TCNT와 비교하여 1에서 0으로 바뀌게 할 숫자를 넣는다. 그렇죠?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카운트가 쭉 셀 때 어디에서 바꿀래? 그 숫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건 255죠. 네, 끝까지는 255인데 어디쯤 중간에 어디쯤에서 바꿀래? 자, 그러면은 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255는 그냥 일단 끝까지 가는 건 255인데 그런데 듀티비를 만들어주죠. 듀티비를 먼저 써줄까요? 자, 어떤 DUTY라는 숫자를 200으로 나누어라. 200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255를 곱하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듀티가 0이면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0이면은. 왜냐면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여기 255입니다. 그러면 듀티가 200이면 어디가 될까요? 듀티가 200이면 200분의 200은 1이니까 255가 돼서 여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듀티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바뀌면 될까요? 0에서부터 255 어느 정도의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듀티 값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역 변수로 듀티, 그러니까 그 신호 1이 되는 숫자를 정한다. 숫자가 들어갈 변수를 정한다. 그래서 자, 정합니다. 어디서든지 변해라. unsigned.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실수로 정하겠습니다. 더블로 정할까요? DUBL volatile double duty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0.0을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0.0을 넣어 놓고요. 자,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비모타를 돌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모타를 돌릴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는 2를 출력을 해야 돼요. B6에다가는 언제나. 왜냐하면 이거 비모타를 돌리라는 뜻이거든요. B4에다가는 이제 뭐 저기를 내보내는 거니까요. B4에는 인터럽트가 걸리면서 타이머에서 자동적으로 뭐냐면은 그 PWM 신호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6번 포트에다가는 항상 1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모타를 돌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출력을 하여라.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특정한 포트로 데이터를 출력하라. 포트. 그렇죠? B포트로 데이터를 출력하라. 그런데 어디에다만 출력하라? 1을 shift left PB 어딜까요? 예, PB6인가요? PB6. 예, PB6를. 요게 뭐냐면은 여기다 제가 주석을 써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은 B모터의 모터 드라이버의 그 B모터를 돌릴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B모터를 돌릴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B모터를 돌릴 준비를 했으면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해가지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처리할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뭐죠? 요거죠. 요겁니다. 네. 요거요. 그렇죠? 네. 자, 그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TCNT와 그 다음에 OCR이 같아질 경우 발생하는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ISR 타이머 제로 컴프 그 다음에 백. 자, 요 안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OCR 값을 여기서 막 바꿔요. 그 한번 저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요게 OCR의 값이에요. OCR의 값을 한쪽에다 이렇게 일정하게 놓으면 펄스 폭이 내내 다 똑같아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 변화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변화시키죠. 자, 변화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비교할 값을 여기서 바꿔줘요. 이렇게. 다음에 비교할 값 여기서 바꿔줘. 또 여기서 다음에 할 거를 뭐 이 정도에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이 정도에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터럽트가 여기서 발생하면은 같아서 요때 다음 인터럽트는 언제 발생해야 된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OCR의 값을 바꿔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0의 값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duty를 200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255를 곱했는데 이렇게 바꿔라 해줍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duty가 0에서 200 사이면은 요게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0이에요. 그러니까 255는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OCR이 255는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OCR이 아무리 커도 얼마까지 여기까지 밖에 못 가요. 여기가 얼마예요? 25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높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5로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임의로 듀티 값을 막 바꿔주면 되겠죠? 자, 듀티 값을 이 안에서 이제 바꿔줘 봅시다. while문 안에서 이제 듀티 값을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한번 이 while문 안에서 돌아갈 때마다 듀티 값을 얼마씩 바꿔볼까요? 자, 듀티는 원래 있던 듀티 값에서 10을 더하라고 해볼까요? 10씩 계속 증가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0, 10, 210, 220, 10, 20,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높게 바뀌어도 1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200까지 바뀌면 안 되죠. 200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듀티가 200보다 커지는 순간 듀티는 0로 놔라. 뭐 0.0으로 놓을까요? 네. 뭐 여기다 0 실수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0.0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이거 5씩 증가라고 해도 되고요. 요 255 요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255로 해라. 그다음에 뭐 요거를 10씩 바꿀까요? 그리고 요게 255.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나요? 이것도 바꿉니다. 250. 자, 이렇게 바꾸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자, 컴파일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모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타를 연결을 DC 모타를 미리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럼 옮겨봅니다. 커넥트. 이거를 3에 이겁니다. 프로그램. 자, 한번 스타트를 눌러봅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나요? 좀 속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자, 속도 차이가 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값을 제가 잘못 조절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가서 한번 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255 0.05로 놓고 요건 맞습니다. D가 그다음에 여기를 그럼 한 20 정도로 한번 할까요? 20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빌드. 느낌상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터럽트를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어를 안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인터럽트를 시작하라라는 명령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쯤에서 넣을까요? 여기쯤에서 넣을까요? 인터럽트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만들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뭔가 느낌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set interrupt 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10으로 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빌드. 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옮겨봅니다. 커넥트. 자, 시작해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천천히 돌죠. 처음에는 빨리 돌다가 천천히 속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빨리 돌다, 천천히 돌다, 금방 그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한번 보시죠. 자, 요겁니다. 빨리 돌다, 천천히 돕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DC 모터의 PWM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DC 모터의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시지만은 또 더 그 상급 학교에 가서 이러한 이론을 배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PWM 방식을 가지고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긴가요? 예. 여기처럼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를,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 드라이버가 위원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PB4, 그러니까 그 PWM 신호가 나오는 그 비트 핀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B4는 사실 DC 모터를 돌렸다 안 돌렸다 하는 그러한 신호가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 신호를 여기다 계속 일을 내보내고요. 이 신호를 요 enable B, 그러니까 B 모터를 돌렸다 안 돌렸다 여기다 보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PWM 신호가 들어갈 B4와 그 다음에 B 모터를 선택할 요 두 비트를 전부 출력으로 잡아놓습니다. 11 해서 출력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즉 제어 레지스터들을 초기화하는데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 PWM 모드로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 두 개를 일로 하면은 요거는 PWM, Fast PWM 모드다. PWM 모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그랬죠? 요건 뭐라고 그랬죠? 예, 그 B4 비트를 일치했을 때 그 OCR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의 값이 일치했을 때 B4 비트로 1에서 0으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0에서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른 거를 또 세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B4 비트의 값을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1에서 0으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뜻일까요? 요거. 예, 요거는 CS00를 1로 세트해 놓으면은, 예, 요거 클럭은, 클럭은 16MHz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마스크 레지스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쓰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를 쓰겠다 하면은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이렇게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타이머 제로 컴프 백트, 이러한,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함수의 이름은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ISR, 그 다음에 거기에 들여보내는 인수는 타이머 제로 컴프 백트, 이러한 인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그 레지스터,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레지스터를 1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이렇게 세는데 중간에 비교할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255까지 세야 되는데 255인데 듀티로 나눠주는 겁니다. 듀티를. 그래가지고 듀티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변화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255까지요. 그죠? 그래서 0이면은 이 전체가 0이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예요. 근데 255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니까 255, 요 끝이 되죠. 그러니까 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OCR의 값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자유롭게 변한다는 뜻입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하면서 결국 이걸 바꾼다는 뜻은 뭡니까? 예, 그렇죠. 그 모듈레이션 신호를 이렇게 조밀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밀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전압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평균 전압을 바꾸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DC 모터의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죠? 돌아가는 속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터의
B모터를 항상 돌릴 준비를 하라 하는 enable bit는 항상 1로 세트를 해놓고요. B4만 지금 이제 PWM 신호를 보냅니다. 자, 보시죠. 그 PWM 신호는 타이머 카운터에 의해서 PB4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듀티 사이클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255보다 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0으로 해야 되죠. 왜? 1보다 넘어서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바로 그 인터럽트에서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 비교하는 출력값을 바꿔줘야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줘야만이 이 신호의 그 주파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평균 전압을 바꿔야 되잖아요. 속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설명드렸죠. 여기서 설명드렸죠. 아닌가? 여기네요. 여기 설명드렸죠. 현재 여기에요. OCR의 값이. 그럼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그럼 이때 OCR의 값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다음에 OCR 값은 요만큼 와라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다음은 아주 이렇게 바꿔줘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요. 뭐 이런 데서 바꿔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호가 폭이 서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평균 전압이 틀려지죠. 평균 전압이 틀려지면은 어떻게 돼요? 모터의 돌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PWM 신호를 만들고 그것을 그 신호를 모터 DC 모터에 DC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서 이런 DC 모터에 여기 보이시죠? 이런 DC 모터의 속도를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학생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 PWM 신호를 DC 모터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되나요? 이런 뜻이죠. 즉, 이렇게 그 AVR의 B4 비트에서 나오는 이 0101을 모터에 직접 연결한다고 그래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임피던스 매칭도 안 되고 잘못하면은 요 AVR도 그렇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모터를 구동시킬 수도 없어요. 아주 뭐 저전력 모터는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온오프를 시켜야만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모터를 이렇게 구동시켜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바로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PWM 신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타이머 카운터의 그 PWM 방식을 통해서 발생한 PWM 신호를 B4로 출력해서 그것을 직류 모터 드라이버에 온오프를 그러니까 돌렸다 그러니까 모터가 동작했다 꺼졌다 하는 데에다 연결을 해서 모터에 인가하는 평균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이렇게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고 또 실제 한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FM대로 정식으로 가르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